자, 문제 1번 봅니다. 지하 3층, 지상 8층인 의료시설에 6층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조건을 보니까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다. 그 다음에 벽 및 반자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은 난연재료로 되어 있다. 자, 6층의 면적은 650제곱미터이며 60제곱미터의 통신기기실과 35제곱미터의 주방이 설치되어 있다. 통신기기실에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통신기기실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해상의 거실은 12개이며 기타 부분은 제외한다. 소화기는 능력 단위 3단위인 소화기를 사용하며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5개의 소화기가 필요하다. 모든 층의 모든 부분에는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죠. 실제 조건이 되게 길어가지고 한 번 읽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지만 실제 문제도 이래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주 바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능력 단위는 최소 몇 단위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PT로 쏴드릴 텐데 여러분들 PT에 지금 여기다 지금 쏴드리는 거랑 여러분들 지금 답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PT에 쏴있는 건 여러분들 쓸 필요가 없어. 그죠? 없고, 내가 이제 말을 하는 내용 중에서 PT에 없는데 내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여기 지금 PT에 없는데 내가 써드리는 게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얼른 쓰시면 되고, 아는 거 안 쓰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PT에 있는 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걸 쏜 것 뿐이니까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요 부속용도든 주용도든 소화기구가 조금 처음 관리사 공부하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자, 능력 단위를 최소 몇 단위냐고 물어봤으면 무슨 개념이에요? 얘가 지금 주용도 개념이죠. 지금 여기는 쭉 읽어보게 되면 주용도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고 부속용도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자, 주용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갖고 보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것만 알면 주용도 능력 단위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능력 단위. 자, 의료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능력 단위 구해야 된다. 몇 단위냐? 그러면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의료시설은 원래가 몇 제곱미터죠? 50제곱미터인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고 마감이 난연재라고 했으니까 답은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이대로만 쓰면 될 것 같아. 더 이상 안 써도 돼.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답은 이렇게만 써. 1번 능력 단위는 원래는 50제곱미터인데 주요구조부 내화구조이고 난연재료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가 1 능력 단위고 한 층의 바닥 면적은 650제곱미터죠. 그래서 얼마? 6.5 능력 단위. 그리고 정답에다가 6.5 능력 단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1번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감소 대상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감소 대상. 그죠? 왜 감소 대상이에요? 7번에 모든 층, 모든 부분에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엄청 복잡해,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러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곳인데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능력 단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1만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건축물들은 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예, 그런데 끝까지 감소되는 건 뭐라고 그랬었죠? 11층 이하의 층 중에서만 해당이 되고 11층 이하의 층 중에 종교시설, 수련시설, 지하가 지하구, 그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뭐가 감소 대상이 되는데 얘는 감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감소 대상이 된다 했으면 이 문제의 답은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6.5 능력 단위는 얼마야? 3분의 1 한 값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요 세 가지가 도시건축물에 많은데 걔는 감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종교시설이라고 했으면 3분의 1이 되는데 얘가 의료시설이니까 감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2번에 소화기구의 최소 필요 개수는 몇 개인가 부속용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맨 먼저 뭘 하셔야 돼? 일단 머릿속에 식을 생각하셔야지. 얘는 주용도도 있고 부속용도도 있는데 주용도 설치 개수 플러스 부속용도 설치 개수. 주용도 설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층마다 대삼소이 능력 단위 충족 개수 플러스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의 수. 우선 먼저 주용도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죠? 네. 2번 문제죠? 네. 문제 1번에 제일 설명할 게 많은 게 이 소화기구 문제더라고요. 네. 2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용도 플러스 부속용도의 설치 개수를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용도 설치 개수를 보니까 뭐 아시는 거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쓸 필요 알고. 설치 개수는 층마다,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 30m 이내마다, 소형 소화기 20m 이내마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를 계산해 가지고 능력 단위 충족 개수. 이 중에서 어떤 거? 가장 많은 개수에다가 33제곱미터의 거실마다니까 이상의 거실의 수죠. 이게 우리가 주용도의 소화기를 구하는 건데, 말한 것처럼 층마다 한 개는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더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요 세 개 중에서는 최대니까 층마다는 사실은 소화기 구할 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삼소위에 대한 부분도 이론에는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어때요? 평면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개수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근데 이제 만약 이걸 하려면 시험지에 주어진다고 했었죠. 이 문제는 주어졌잖아. 뭐라고 주어졌죠? 6번 조건에 소화기는 능력 단위 3단위인 소화기를 사용하며 보행거리 20m 이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5개의 소화기가 필요됐으니까 소형 소화기인데 5개가 필요하다고 문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충족 개수는 이제 좀 전에 뭘 구했어? 능력 단위를 구했기 때문에, 자, 능력 단위가 6.5 능력 단위입니다. 그럼 소화기 몇 개 필요해요? 3 능력 단위니까 3개 필요하겠죠. 2점 몇 개 필요한데 2점 몇 개는 없으니까 3개 필요하다. 3개. 그럼 이 중에서는 뭐만 의미가 있어요? 5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개수가 5개니까 5개에다가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마다 하나씩 넣어놔야 되죠. 자, 문제에 뭐가 있어요? 5번 조건에 통신기기실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은 12개니까 12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죠? 주용도는 17개가 되는 것이겠네. 맞죠? 주용도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용도는 어떻게 구해야지? 부속용도는. 뭐가 부속용도예요, 여러분들? 3번 조건에 있는 거. 통신기기실이 부속용도죠? 여러분들 부속용도 표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방이 부속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기기실을 볼게요. 여기다 그냥 대충 쓸게요. 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자, 통신기기실에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 같아? 뭘 들어보셨어? 1호, 2호, 3호 중에 2호였죠? 출입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기화재 개념이니까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그죠? 또는 뭐도 가능해요. 또는 자동 소화장치 가능한데 4가지 중에 1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죠? 4번 조건에 통신기기실에는 말한 것처럼 소화기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4번 조건에 통신기기실에는 소화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소화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마다 1개니까 약 한 1.2개 정도 나오겠네. 그럼 통신기기실에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있나? 통신기기실에? 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있잖아. 자, 주방에는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뭐였지? 1호였죠, 1호. 1호니까, 뭐, 약간 이견이 있지만,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주방에는 2가지가 필요해. 소화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도 필요하고, 맞죠? 예. 자, 소화기 몇 개 필요하냐?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니까 얘가 35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2개가 되겠죠. 그죠? 예. 25분의 32, 2개가 됩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는 뭐로 해야 돼? 꼭 K급 소화기 설치해줘야 됩니다라는 말도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왜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죠? 왜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동 확산 소화기도 자동식인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거잖아. 그죠? 이게 다행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용도에서는 설명을 드렸던 걸 통해 가지고 12개의 소화기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통신기기실에서는 2개가 필요했고, 주방에 2개 필요했죠.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실이란 말이 없었으면 얘도 2개 필요할 것 같아.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초과는 2개니까. 근데 얘는 지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자, 저도 완전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예. 자, 그럼 어쨌든 첫 번째, 2번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먼저 주용도 설치 개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지금 얘도 주어졌고 얘도 주어진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단지 뭐냐면 요거 2개 중에 어떤 게 큰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능력 단위 충족 개수, 아까 능력 단위 구했더니 6.5로 나왔고, 소화기 1개는 3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2.2개니까 3개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실제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요 5개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주용도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저는 막 설명을 한참 했지만, 여러분들 답을 쓸 때는 이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을 쓸 때는 가장 간단하게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3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보행거리 기준으로 5개, 그 다음에 부속용도 12개, 몇 개? 17개라고 하면 된다. 그럼 주용도권 구한 겁니다. 자, 부속용도권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자, 부속용도라 하지 말고 그냥 통신기기실이라고 했어요. 통신기기실의 소화기 설치 개수는 바닥 면적은 60제곱미터인데 출입이 곤란하지 않으니까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씩 했었죠. 1.2개 나왔으니까 2개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주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방의 소화기 설치 개수 말씀드렸죠? 네. 25제곱미터마다 1능력 단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난 1개라고 본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35제곱미터가 주방이니까 1.4개니까 2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방이니까 당연히 뭘 생각해요? 주방의 자동확산 소화기는 몇 개예요? 2개라고 쓰려고 했다가 얘는 면제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겁니다. 최종 정답은. 주용도에는 17개, 통신기기실에 2개, 주방에 2개.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21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도 풀면 거의 완벽하게 푼 겁니다. 그죠? 예.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3번에 전산기기실에 통신기기실이겠죠? 예. 통신기기실에 소화기 이외에 설치 가능한 자동 소화 장치를 모두 써라. 자, 이 문제에서는 소화기를 쓰겠다고 말을 했어.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소화기 요 2개죠? 요 소화기 2개 말고 요 2개 대신에 뭘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동 소화 장치는 6가지잖아, 원래. 그 중에 2가지가 뭐가 빠져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 2가지 빼면 나머지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식, 분말식, 고체로율식,
그다음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죠. 그죠? 예. 방호 최적 이거는 사실 개수는 안 나와. 방호 최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종류만 나오겠죠. 개수는 안 나오겠죠. 그죠? 4번에 간이 소화 용구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단위의 최대 수는, 여러분들 간이 소화 용구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 있었죠? 우리가 이제 능력 단위니까 능력 단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아까 간이 소화 아까 능력 단위 얼마 나왔지? 6.5 능력 단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최대 얼마냐? 최대는 2분의 1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3.25 능력 단위까지 소화기가 아니라 간이 소화 용구로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 뭐 대부분은 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니까 뭐 쓸 내용은 많지 않을 거예요. 5번에 이 사와 같이 하기 위하여 마른 모래를 사용했을 때 마른 모래는 최소 몇 리터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봤네. 그래요. 내가 좀 전에 4번에서 3.25 능력 단위는 내가 소화기로 하지 않고 간이 소화 용구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마른 모래 얼마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죠. 마른 모래가 0.5 능력 단위가 얼마죠? 삽을 상비한 50리터의 것 한 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6포야, 7포야? 7포겠죠? 그래서 삽을 상비한 50리터의 것 한 포가 0.5 단위니까 6포 하면 3 능력 단위밖에 확보가 안 되잖아. 당연히 계산하면 6. 몇 포가 될 텐데 얘는 7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는 다 되시죠? 근데 솔직히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실수하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잘 풀 수 있을까는 지금 걱정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일단 이해만 되면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수업 들었을 때는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안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설계 시공이 실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필기 수업은 여러분 수준이 다 비슷했어요. 필기는 왜 필기 수업 듣는 분들이 뭐 실력이 월등히 좋은 분들이 필기 수업 듣겠어요? 그건 아니니까. 근데 실기 설계 시공을 들어가면은 한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올해 자격이 안 되는데 미리 공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올해 자격이 안 돼. 올해 필기 시험도 안 봤어. 그런데 이게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무슨 며칠 전에 수업이 끝나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미리 준비한 분도 꽤 많이 계시고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미리 준비하신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또 수업 듣진 않지. 작년에 다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먼저 들으니까 강의를 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번에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합격률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시험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니까 이 학원 저 학원 계속 돌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교가 막 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특히 소화기 쪽에 이게 실무에 가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내용이야. 근데 시험에 오니까 막 복잡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사들마다 수업을 달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막 되고 뭐가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 우스갯소리를 말했는데 어떤 분들이 합격을 하냐 내가 봤더니 수업 들을 때 눈 감고 있는 분이 합격을 하더라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바로 조는 분이 있어. 조는 거랑 눈 감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런 내용을 딱 하면 쓸 거 없어. 자기는 그냥 쭉 한번 정리 한번 하러 온 거야. 어차피 집에 있으면 공부 안 되고, 점수는 58점 나왔는데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눈 감고 딱 정리하는 분들. 근데 눈 감고 정리하는 분 중에 떨어진 분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오해해서 막 졸아, 그다음부터. 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러 온 분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강의가 무척 힘들어, 이게.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이게 강의만 짧으면은 그냥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해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만 모아놓고 아니면
합격 한 50점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문제만 한번 풀어가지고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하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부속 용도의 실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에는 자, 건조실의 바닥 면적은 45제곱미터, 자, 변전실의 바닥 면적은 60제곱미터, 자, 음식점의 주방의 면적은 55제곱미터이며 주방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중앙 부분에 6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LPG 저장 용기실에는 20kg의 가스를 저장하고 있다.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3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우, 복잡해요. 그죠? 네, 복잡합니다. 자, 문제 1번에 자, 건조실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몇 개냐? 부속용도 표 한 2페이지 반 됐었죠. 자, 건조실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1호에 가오에 있었죠. 그죠? 1호에 가오. 자, 건조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제 풀어야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뭐랑 뭐랑 필요해? 소화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소화기 설치 개수. 그죠? 예. 잠깐만, 자동 확산 소화기가 필요한가? 나도 헷갈려요. 필요하죠? 자, 근데 먼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냈네. 1번과 2번을 같이 보죠.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1번이 소화기구는 몇 개냐고 했으면 소화기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자동 확산 소화기 따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1번 문제는 소화기만 구하라고 했고요. 2번 문제가 자동 확산 소화기를 또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구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를 다 써야 될 것 같고 소화기만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1번은 소화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 조금 늘 했던 거잖아. 건조실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로 보고 45제곱미터니까 1.8개니까 2개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건조실에 설치하는 자동 확산 소화기 최소 개수 몇 개냐고 했었죠. 아시는 거잖아. 10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2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10제곱미터마다 1개가 아니라 이하는 1개, 초과는 2개. 초과니까 2개. 자, 변전실에 필요한 소화기 최소 개수는 몇 개냐. 자, 변전실도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하네. 전기화재인데 출입이 곤란한 말이 없으니까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잖아요. 그래서 역시 2개. 뭐 다 이해됩니다. 이건 쉽네. 4번에 주방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는 최소 몇 개인가?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몇 개예요? 역시 25제곱미터겠죠? 55자.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건을 가만히 보면 자, 주방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지금 이것만 처음에 생각을 했잖아. 1호에 있는 거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그 다음에 그 10제곱미터 이하 초과에 따라 자동 확산 소화기. 그런데 보통은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 풀어줘야 되면 실제는 어때요? 주방에 가면은 가스를 쓰고 있는 연소기가 분명히 있겠죠. 주방에 연소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가 시험에 나왔으면 연소기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 되고 시험에 안 나왔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는 연소기 있다고 했었죠. 연소기 LPG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6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면적 기준의 설치 개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머릿속에만 생각해봐. 그 다음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연소기로부터 얼마지? 보행거리 10m 이내에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예? 55제곱미터인데 도대체가 이게 길어서 55제곱미터냐? 정사각형이냐? 어려운데 이 문제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 면제가 되니까. 면제가 되니까. 면제가 되는 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일단 왜 면제가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주방에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입니다. 25제곱미터 per 개 분해. 55제곱미터. 그래서 2.2는 3개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이제. 연소기 기준 소화기 개수는 0개죠. 왜 얘가 설치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 원래는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라고 했었던 게 저 몇 호야, 거기. 그 가스 쪽이 맨 끝에 있었던,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지금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4번 조건에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면제가 된 거네. 지금 여기서 중간에 원래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 지금 자동 확산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쓴 이유가 상업용 주방 자동 설치가 된 거고. 왜 여기도 연소 기준도로 좀 시험 문제 애매하긴 하지만 10m 이내에 설치해 줘야 되는데 왜 0개라고 쓴 거예요? 상업용 주방 자동차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방에는 두 가지가 면제가 되네요. 그죠? 예. 뭐 자동 확산 소화기하고 10m 이내에 설치하는 것 두 가지가 면제가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개야? 정답. 주방에는 소화기 몇 개? 3개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 고민을 하는 순간 공부가 많이 되신 거니까. 그죠? 네, 그럼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주방 및 보일러실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으로 드렸잖아. 그죠? 주방에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어요? 5번 조건에 음식점에는 LPG를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LPG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가스처럼 어디서 저 멀리서 이렇게 사실 공급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LPG 가스통이 어떤 식당, 즉 주방 인근에 있겠죠. 그러면 그 가스 용기실에도 소화기 설치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소형 소화기. 자, 내가 가스를 저장하는 창고가 조그맣게 있을 거야, 그 안에. 그럼 거기에 뭐 설치해 줘야 되는 거였죠? 소형 소화기 2개에다가 대형 소화기 1개,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얼마가 돼야 돼? 얘보다는 커야 돼. 5능력단 이상의 소형 소화기 2개, 대형 소화기 1개 설치합니다. 근데 왜 안 물어봤어? 대상이 아니니까. 왜 대상이 아니에요? LPG 저장 용기실에 가스 얼마 이상을 저장해야 아까처럼 소화기 3개 필요해요? 300kg 이상일 때 필요한 거죠? 지금은 200kg이라고 했으니까 그 소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물어봤겠죠. 만약에 300kg 이상이라고 했으면 LPG 용기 저장실에는 소화기, 어떤 소화기 몇 개 필요합니까가 나왔을 건데 200kg이니까 안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문제 한번 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죠? 뭐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출제자들은 뭐를 출제할 건지를 고민을 할 거예요. 솔직히 낼 게 없어. 여러분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시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소화기가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게 소화기 같아요. 뭐 옥내 소화전 아무리 어렵긴 해도 어려울 게 있겠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1350제곱미터인 저장 창고에 면화류를 65톤 저장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실내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1번. 주 용도 개념의 최소 능력 단위를 구해라.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문제는 그냥 어떤 문제 한 문제가 전체가 다 그냥 주용도만 나와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문제 풀었던 2번 문제는 어떤 부분 전체가 다 부속용도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용도와 부속용도 함께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함께 구해보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함께 구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용도 따로 구해보고 부속용도 따로 구해봐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주용도 개념, 이 문제에서 주용도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창고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얼마? 면적이 135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주용도 개념이잖아. 그죠? 네, 주용도 개념. 자, 능력 단위만 물어봤으니까 무슨 뭐 대삼소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능력 단위. 창고는 원래 얼마죠? 100제곱미터가 1능력 단위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유구조부가 내화구조라고 했으니까, 마감이 불연제라고 했으니까 200제곱미터가 1능력 단위네요. 그러면 문제 풀리죠? 그러면 최소 능력 단위는 200제곱미터 퍼 능력 단위. 창고의 바닥 면적은 1350제곱미터. 그러면 6.75 능력 단위. 6.75 능력 단위가 우리가 말하는 주용도 개념. 용도와 바닥 면적을 통해서 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속용도 개념은 뭐예요? 창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면화류 65톤이 들어가 있잖아. 면화류 65톤. 자, 그러면 얘는 뭐에서 여러분들, 자, 다시. 부속용도가 2페이지 반 있었어요. 우리 책에. 그 중에 여기 뭐가 해당이 되는 거야? 특수가연물. 네. 특수가연물인데 우리가 종류를 요즘에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오죠. 이 정도는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면화류의 지정수량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문제죠. 지금은 절대 안 주어져. 지금은. 옛날에 출제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못 풀까봐. 면화류가 지정수량이 200kg에 이렇게 주어졌거든? 지금은 독하게 생긴 사람만 시험 문제 들어가나 봐. 안 주어져. 그래가지고, 면화류는 특수가연물이고 지정수량이 200kg입니다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면화류 65톤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를 구할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몇 배인지를 구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돼? 그죠? 1 능력 단위는 지정수량의 50배가 1 능력 단위니까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끝. 그죠? 네,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면화류가 65톤이 있다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를 구하셔야 된다. 지정수량은 200kg이에요. 200kg 퍼 지정수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분에 65톤이니까 65,000kg입니다. 그러면 325배죠. 이게 답인 줄 알고 쓰고 나온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너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는 문제 나와가지고 325배. 이게 답이 아니죠? 능력 단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최소 능력 단위는 1 능력 단위는 50배니까 50배분의 325배. 그러면 6.5 능력 단위죠. 면화류 65톤은 능력 단위로 6.5 능력 단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죠? 창고가 비어 있는 게 아니겠죠. 뭔가 들어가 있겠죠.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속용도 개념이다. 3번에 소화기 능력 단위가 3단위일 때 소화기의 전체 필요 개수는 최소 몇 개인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어떤 분은요, 미리 말, 어떤 분은 요 능력 단위를 더해. 그러면 13.2가 나오나요? 네. 능력 단위를 더해가지고 13.2를 3으로 나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용도와 부속용도는 딱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용도의 능력 단위는 능력 단위대로 구해서 구하고, 부속용도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원래는 주와 부속용도는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를 더해서 문제를 풀면 아마 이 문제는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맞나? 답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틀릴지 모르겠네. 어쨌든 따로따로 해야 돼. 주용도 몇 개, 몇 개. 그 다음에 요 개수를 더해줘야 된다. 자, 미리 다 봤으니까 주용도 아까는 6.75 나왔고, 그래서 2.25개가 나와서 3개 나왔죠. 부속용도 6.5 나왔죠. 합했으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4.4 나오니까 합했으면 5개가 될 텐데, 실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따로따로 주와 부속은
함께 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수를 합해줘야 된다. 답은 6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4번에 대형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 자, 대형 소화기 의무 설치할 곳이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특수간염물, 지정 수량 5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형 소화기 설치하지 말고 대형 소화기 설치하세요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벤젠과 등유를 저장하고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벤젠과 등유. 문제 1번. 벤젠 70리터와 등유 600리터를 저장할 경우 능력 단위를 구하세요. 자, 일단 능력 단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필기 때 하셨잖아. 두 가지 위험물을 함께 제조, 저장, 취급할 때 지정 수량 산정하는 방법. 모르는 분 없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벤젠이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200리터죠. 1석유류였잖아. 1석유류. 그래서 200리터인데 70리터 저장하니까 200분의 70. 등유는 2석유류였던 것 같아요. 지정 수량 1000리터였죠. 1000리터분의 600리터. 그래서 얼마? 0.95배입니다. 0.65배. 근데 뭘 구하라고 했죠? 능력 단위 구하라고 했잖아. 능력 단위 얼마예요? 자, 지정 수량 미만이잖아요. 지정 수량 미만이면 무엇을 본다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보는 게 아니라 화재 안전 기준 봅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지정 수량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따지는데 나는 클 줄 알았더니 미만이에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몇 능력 단위예요? 부속 용도에 있었죠. 화재 안전 기준에 2능력 단위잖아요. 2능력 단위. 이유는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은 얼마라고요? 능력 단위 2단위입니다라고 했었죠. 지정 수량보다 많으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가서 지정 수량의 10배가 1능력 단위로 가는 거고, 지정 수량보다 5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는 법에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걔는 능력 단위가 없는 거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5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0.95배니까 요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능력 단위입니다라고 부속 용도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 그죠? 네. 자, 4번의 1번 문제는 위험물이었는데 지정 수량 미만이어 가지고 우리가 부속 용도에서 봤네요. 그죠? 2번에 벤젠 3000리터와 등유 6000리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바닥 면적 650제곱미터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옥내 저장소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시 1번에 주용도 개념, 부속용도 개념. 자,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딱 표 하나로 끝났는데 개념으로 굳이 나누자고 하면 화재 안전 기준처럼 주용도 개념과 부속용도 개념을 나눌 수가 있었죠. 안 나눠도 돼. 그냥 소화기 몇 개 필요해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서 주용도 개념으로 구하고 부속용도로 구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 쉽게 내려고 그랬는지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그럼 주용도 개념은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옥내 저장소에 일단은 뭐지? 저장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라는 걸 가지고 주용도 개념처럼 능력 단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요? 자, 어떻게 구하셔야 돼? 제조소하고 취급소는 얼마가 1 소요 단위라고 했었죠? 우리 보통 할 때 얼마예요? 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 1 능력 단위였고, 저장소는 조금 안전한 것 같아요. 분위기적으로. 그래서 좀 더 면적이 넓어서 75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라고 했었죠. 그런데 외벽이 내화 구조이면 얼마라고요? 2배가 돼가지고 100제곱미터가 2배가 돼가지고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 1 능력 단위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얘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인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니까, 그러니까 외벽이 내화구조라고 보면은 150제곱미터가 1소요단위, 1능력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2번에 1번. 주용도 개념의 최소 능력단위를 구해라. 얼마예요? 그죠? 650제곱미터를 15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소요단위, 능력단위. 말씀 다 들었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4.33 능력단위가 나옵니다. 라고 했죠. 부속용도 개념의 최소 능력단위.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또? 저장소 안에 요 면적으로 본 거는 주용도 개념이고, 요 안에 유연물이 이만큼 있어, 유연물이. 양을 가지고 보는 것이 또 부속용도 개념이겠죠? 뭐부터 구하셔야 돼, 또? 지정수량의 몇 배를 저장하는 건지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죠. 자, 200L 분의 3000L. 그죠? 그 다음에 1000L 분의 6000L. 이렇게 더하면 지정수량의 배수가 21배가 나옵니다. 21배.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유연물은, 특수가유연물은 지정수량의 50배가 1능력단위지만, 유연물은 10배가 1능력단위라고 했잖아요? 능력단위 구하셔야 되죠? 능력단위 구하니까 21배를 얼마? 10배로. 1능력단위는 10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2.1 능력단위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2.1 능력단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게 2번 문제죠. 자, 소화기구에 A3, B5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최소 몇 개냐? 똑같은 얘기겠죠? 주용도 따로 구하고 부용도 따로 구하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벤젠과 등유는 얘는 B급 화재니까 소화기 하나의 능력은 5능력 단위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문제가 3능력 단위로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3호라고 할까봐. 얘는 지금 유류 화재잖아요. 예. 아까 주용도 4.33 나왔는데 3이 아니라 5능력 단위입니다. B5라고 써 있잖아요. B급 화재 5능력 단위다. 그래서 한 개가 필요하고, 부속용도의 개념에 대한 건 2.1 능력 단위니까 역시 0.42가 나오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겠죠. 네, 답은 2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네. 자, 됐어요. 여러분들 4번까지 문제 풀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화기구 부분의 맨 끝에 있는 장, 그거고, 나머지 여러분들 소화기구는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죠, 이제? 암기할 것만 남아있는 거죠. 암기할 것만. 암기는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암기할 것만 나와있고, 여기는 제가 계산 문제를 다 풀었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겠지, 뭐 다른 건 나오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기는 층마다 따로따로 구한다. 층마다. 한 층 구하는 것도 아까 1번 문제 한참 걸렸는데, 1층 구하고 2층 구하고 3층 구하고 모든 층을 구하면 그 건축물의 전체 소화기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한 층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한 층 한 층 구해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그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이제 한 층이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이만큼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업무시설이고, 그죠? 여기는 만약에 노유자 시설이다. 노유자 똑같은 거지? 그럼 업무시설하고, 하나는 뭐야? 그냥 뭐 의료시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층이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은 업무시설로 구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용도로 구하더라도 2번 구해야 되는 거지. 요거 주용도로 따로 구하고 요거 따로 구해가지고 합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3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업무고, 여기는 의료고, 여기는 뭐라 할까? 뭐, 그죠? 뭐 또 다른, 뭐라 할까? 종교라고 할게요. 이게 있다. 이럴 수 있죠? 건물 면적이 넓으면. 근데 한 층 구하면 어떻게 하고 하면 돼? 요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합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층이 나오는 거죠. 한 층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것만 보시면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 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자, 펌프의 전량정이 110m인 옥내 소화전 설비에 사용 가능한 강관을
모두 쓰시오. 단 배관에 사용하는 배관의 사용 압력은 최절 압력으로 하고 배관 재료의 인장 강도는 100메가파스칼이며 안전율은 4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문제죠. 예. 자, 여러분들 그 배관의 종류 공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계소화 설비의 배관은 그냥 사용 압력 1.2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네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용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사용 압력이냐는 좀 불분명해요, 그죠? 예. 만약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펌프에 보면은 지금 명판에 양정이 얼마라고 써 있다고? 110m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량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0.4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배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배관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용 압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용 압력에 법에 정의가 없어요. 전격 도출 압력이 얼마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얼마 1.1메가파스칼인데 사용 압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용 압력. 그런데 이 펌프가 동작한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110이 나오는 건 아니라 했었죠. 어떤 유량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봤다 했을 때는 우리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주어졌어 문제에서 사용 압력을 뭐로 보라고? 최절 압력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최절 압력으로 보면 돼. 근데 아무것도 안 주어졌을 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최절 압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절 압력으로 보는 게. 그래서 생각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또 혼란스러울까봐 친절하게 주어졌지만 혹시 안 주어졌을 때는 시험장 가가지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절 압력의 사용 압력이라고 보는 게 여기 압력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 최대는 최절 압력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최절 압력까지도 이 배관이 견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됐네. 그죠? 자, 그럼 뭐부터 구하시면 돼? 일단은 1.2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먼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이게 다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답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쓸 필요 없고 설명만 들으면 돼요. 우선은 먼저 사용 압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그러면 사용 압력은 110m가 1.1메가파스칼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근데 편하게 푸시면 돼. 엄밀히 말하면 수도 110m는 1.1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1대 100으로 생각해가지고 1.1로 봤는데 어떤 책은 꼭 110m를 단위화나 제대로 해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이야기니까 둘 다 맞다면 편한 걸로 문제 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1메가파스칼에다가 최절 압력은 1.4 이하가 돼야 된다. 1.4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얼마가 나와? 1.54 메가파스칼. 그럼 머릿속에 1.2 메가파스칼 이상이구나. 죠. 그러면 압력 배관용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압력 배관용 써야 됩니다. 근데 압력 배관용이라고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자, 원래는 압력 배관용이라고만 써도 될 때가 있어. 근데 압력 배관용에는 분명히 뭐가 써 있어요? 스케줄 수가 다 써 있는데 스케줄 수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스케줄 수를 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지면 스케줄 수까지 구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스케줄 수를 내가 구하려고 하면 뭔가 여기에 대입할 어떤 값들이 시험지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값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스케줄 수를 못 구하잖아. 그때는 답은 그냥 압력 배관용 산소관관이 답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분위기를 딱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인장 강도가 주어져 있고 안전율까지 주어진 걸 보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하겠다. 스케줄 수까지 구해야 되겠다. 배관용 탄소관관은 스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줄 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압력 배관용은 스케줄 수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 거기다 설치하려 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 수 기억나시죠? 스케줄 수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제일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배관 재료의 허용 응력, 그죠? 배관을 만드는 재료가 있을 거야.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위에가 뭐죠? 배관 내에 유체의 압력. 배관 안에 유체가 있을 텐데
유체 압력,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를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똑같이 통일을 시켜라. 통일을 시켜라. 통일을 시켜야 이 단위가 소거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10이에요, 1000이에요? 1000이죠.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로만 하자고. 10이었을 때는 얘랑 단위가 안 맞는 것이고, 안 맞는데 어떻게 안 맞았어? 아주 옛날에 썼던 단위인데. 킬로그램 폴스퍼 제곱밀리미터. 킬로그램 폴스퍼 제곱센티미터. 지금 이런 단위 쓰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실제 나온다 하더라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단위를 무조건 통일해라. 그럼 지워질 것이고, 그리고 1000을 곱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압력 배관용인지를 알았으니까 요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스케줄 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를 알고 있어요? 유체 압력은 알고 있죠. 어떤 압력으로? 최저 압력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배관의 압력은 이만큼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재료 허용 응력은 바로 줬으면 얼마나 좋아. 허용 응력을 구하라고 해서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요 두 개를 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재료의 허용 응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에 있습니다. 안전율은 4라고 했고, 그죠? 인장 강도는 10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얼마야? 25메가파스칼. 그러면 이 두 개를 모두 알았죠? 이제 넣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스케줄 수는 어때요? 허용 응력 2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최전 압력 1.54메가파스칼. 단위 똑같은 단위 썼죠?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얼마가 나와요? 61.6. 이게 뭐예요? 필요 스케줄 수예요? 실제 스케줄 수예요? 필요한 값이죠? 네, 필요 스케줄 수입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두꺼운 배관인데 61.6이 필요해요. 그럼 실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 61.6 이상이 돼야 되는 스케줄 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답을 썼어요. 답 하나만 쓰면 안 돼. 네, 1.2 이상이 되면 스케줄 수 61.6 이상인 압력 배관용 탄소광관,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광관. 답은 사실 얘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얘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마 이 사람이 묻는 의도는 요거에 더 관점을 사실 맞추고 있지만, 사실 화재안전 기준에는 얘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스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것만 쓰면 되고, 얘는 스케줄 수가 있는 거니까, 문제의 분위기 보니까 스케줄 수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넣어주면 되겠죠?